자, 이번 차시는 제6장 지붕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붕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적조보다 내용이 적으면서도 맞추기 쉽습니다. 지붕구조가. 조적조는 너무 광범위하고 문제는 한 문제 내고, 자, 지붕은 딱 이겁니다. 그 개요 부분하고 사실 저 부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홈통공사. 그래서 1번의 개요 부분과 4번의 홈통을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 뭐 금속판이 있기나 3번 아스팔트 싱글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딱 한 번 냈어요. 아스팔트 싱글이. 역사상 딱 한 번, 14회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험은 개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홈통 공사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지붕의 물매하고 관련돼서 보도록 합니다. 자, 물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물매. 물매는 경사, 기울기 두는 것을 물매라고 합니다. 기울기. 물매, 경사, 기울기 두는 것을 물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매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이라 보시면 되죠. 자, 수평에 대한 수직 높이비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평에 대한 수직 높이비. 그러면 수평에 대한 겁니다. 수평 길이에 대해서 수직 높이비로 이 물매를 나타내겠다. 이 경사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수평 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비입니다. 수평 거리에 대해서. 수평에 대한 수직 높이비로 나타내는 거예요. 높이비로 물매를 나타내는데 이때 자, 거기 2번에 45도 경사를 대물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45도 정확히 45도예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45도 경사의 물매를 이것을 대물매라고 칭하겠다는 거예요. 대물매. 그러면 결국 1대1이라는 거죠. 대물매는 1대1이라는 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동일하니까 45도 경사를 댑니다. 그러면 45도보다 더 가파른 경사들이 있겠죠? 초과되는 거. 그러면 45도 경사가 대물매 1대1 물매가. 자, 그러면 45도보다 초과되는 것들도 많겠죠? 초과되는 경사가 더 가파른 물매도 있겠죠? 그래서 45도 초과되는 것을 이것을 대물매라고 칭하는 겁니다. 대물매다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45도 초과는 대물매, 45도 경사가 무슨 물매다? 대물매입니다. 그러면 45도 미만 되는 것을 45도 미만 경사를 우리가 이거는 평물매라고 합니다. 평물매. 자, 평물매라고 칭합니다. 평물매. 자, 그리고 평물매의 2분의 1을 우리가 반물매라고 칭합니다. 반이다 이거 절반. 반물매라고 칭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3번에 모임 지붕의 춘유와 같이 사방물매가 모이는 부분.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모임 지붕 형태는 자, 이런 형태가 모임 지붕이에요. 자, 우리가 한옥 쪽 이런 데 있죠. 직사각형의 그렇게 크지 않은 지붕에 모임 지붕이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가 모임 지붕이에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모서리 부분에 자, 이렇게 된 형태예요. 자, 이 물매가 바로 자, 이 네 모서리, 이 기 부분이죠. 이 부분의 물매가 자, 이것이 기물매요. 기물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물매는 보통 평물매 0.7배라 보시면 돼요. 기물매는 평물매에다가 일반 물매에다가 평물매에다 0.7 루트 2로 나누면 되는데 대략 0.7을 곱하면 돼. 그러면 기물매 개념이 나와요. 그럼 더 완만한 경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되겠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습니다. 1대1이죠.
자,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빗병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죠. 높이는 일정한데. 그래가지고 더 완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물매는 평물매 0.7을 곱해주면 기물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물매가 더 완만한 경사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 물매 일반적 사항 해가지고 나옵니다. 물매 일반적 사항에서 보시면 자,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대개 급한 경사로 한다. 그러면 지붕 면적은 결국 지붕의 크기를 의미하겠죠. 지붕 면적은 지붕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지붕의 크기. 그래서 지붕 면적과 물매는 자, 물매의 경사의 개념은 자, 이거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지붕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에 내리는 강우량이나 적설량이 많아지겠죠. 빨리 내려가도록 경사를 많이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경사를 안 두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눈을 끌어내리고 있죠. 그거 잘못된 거죠.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눈이 20cm 이상 쌓이면 자연적으로 그 무게에서 내려가도록 설계를 경사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경사를 안 뒀다는 거예요, 일본. 그래서 일본은 많이 오는데 지금 며칠 전에 봤는데 3m 27cm까지 왔던데 눈이 위에 막 쌓여 있더라고요. 잘못 설계한 거죠. 그래서 지붕 면적과 물매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재료의 크기. 자, 재료의 크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재료의 크기. 자, 재료의 크기와 물매는 경사는 자, 이거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이 두 개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재료의 크기가 크면 이연부가 적어지겠죠. 그런데 재료의 크기가 작게 되면 이연부가 많아져요. 그러면 재료 크기가 작을수록 물매는 급한 경사로 해야 돼요. 재료가 그래서 작은 걸 쓰게 되면 이연부가 많아지니까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점,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은 물매를 대기한다. 극경사죠. 그래서 이거죠. 자, 강우량이나 적설량이죠. 강우량이나 이런 적설량. 이 강우량, 적설량하고 바로 물매는 비례 관계가 성립되죠. 비례입니다. 많아지면 물매는 급한 경사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내수성은 물수자입니까? 물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내수성이죠. 내수성하고 물매는 자, 그래서 이 재료의 내수성 개념하고 물매는 반비례입니다. 이것은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수성이 좋으면 물매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173페이지 물매의 경사에 대해서 해놨죠. 자, 그래서 이 물매를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매는 3분의 1.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장 물매가 경사가 높은 거기 시방서에 주어진 것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이상이 있고, 3분의 1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 이상이 있고, 50분의 1, 딱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물매. 그래서 거기 쭉 써놓은 것 전부 다 딱 네 가지밖에 없죠. 50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딱 네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자, 이거 외우는 겁니다. 2분의 1. 자, 평익기 금속 지붕이죠. 평익기 금속 지붕. 2분의 1입니다.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평익기 금속 지붕.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기와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이잖아요. 기와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 지붕. 아스팔트 싱글 지붕은 옛날 아파트 같은데 경사 지붕이나 여러분들 단독주택 지었을 때 창고에 경사 지붕에 했던 거기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보세요. 아스팔트 싱글에가 치면요. 사진 많이 찍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뭐 사포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색깔 있는 거, 그 지붕에 공사했던 게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그리고 4분의 1은 이거만 금속이 2분의 2고, 기타 금속은 이겁니다. 금속이 다 여들어가요. 금속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금속 절판 중에 제조업자가 보정하면, 금속 절판은 기본으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4분의 1 들어가는데, 여기 중에 제조업자가 뭐 보정 뭐 이런 등등 조건 들어가면 이럴 때는 50분의 1입니다. 금속이 세 가지입니다. 평익기 금속 지금 2분의 1, 모르는 금속은 다 4분의 1. 제조업자가 보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50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5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예를 뭐 아스팔트 지붕이라든지 합성 고분자 시트 뭐 지붕이라든지 다 여기에요. 폼스페이 지붕이나 다 50분의 1이에요. 뭐 또는 도면이나 뭐 설계 도면이나 지정바 없다 이렇게 다 50분의 1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정확히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의 이제 경사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이제 평지붕, 그리고 완경사 지붕, 그리고 일반 경사 지붕, 극경사 지붕 네 가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전 시험에는 두 가지 언급했었죠. 평지붕이 있고 완경사 지붕, 그리고 일반 경사 지붕이 있고, 그리고 극경사 지붕이 있죠.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제 예상과 같이 짧은 거 2개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또 2개 보십시오. 자, 이게 6분의 1 이하죠. 이하이고 이게 4분의 3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6분의 1에서 4분의 1 되겠죠? 여기 4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미만, 여기 이상이니까 미만 되겠죠? 이렇게 쓰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평지붕하고 극경사 지붕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은 자, 240분의 1에 수평 240에서 1의 비율로 치마가 처짐이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죠. 만약에 데크가 처지게 되면 지붕 재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형이 생기겠죠? 그럼 누수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많이 변형되면. 그래서 처짐은 적어야 된다. 그럼 수평 24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처짐이, 그러면 240분의 1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조건 부분에서 8회 유일하게 딱 한 번 냈습니다. 8회. 그래서 그 8회 2번 가지고 답이 한 번 됐었네. 지붕 재료는 열 전도율이 적은 재료가 좋은 품질이죠. 큰 재료 하면 안 됩니다. 자, 큰 재료 하면 여름은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는 와, 찜질방 되겠죠. 겨울에는 냉방 됩니다. 냉동 창고 될 겁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 적은 재료가 좋고, 그리고 불연제해야 되죠. 불연제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초가 지붕 없이 사는 평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초가 지붕 했잖아요. 잘 사는 양반들은 이제 기와 지붕이었고, 그러면 기와 지붕은 불연 재료였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초가 지붕은 어떻습니까? 이거 불연 재료가죠. 불에 너무 잘 탑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지붕의 형태가 나와요. 자, 박공이 바로 그림 보십시오. 두 방향으로 경사된 지붕이 박공입니다. 그리고 모임 지붕은 네 방향이죠. 그런데 직사각형일 때 모임 지붕이에요. 자, 그런데 자, 4번의 방형 지붕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사각형일 때 자, 이 네 방향 경사 지는 것이 방형입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일 때 네 방향 경사 지는 것은 모임 지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더 키운 것이 바로 이제 저거죠. 여러분들이 저겁니다. 합각 지붕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6번에 보면 합각지붕 나오죠. 이렇게 된 게 합각입니다. 합각지붕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큰데, 사찰인 큰데 있죠? 지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궁궐 같은데 이런 모임 지붕, 합각 지붕 형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뭐 톱날 지붕이 있고, 톱날 지붕은 옛날에 방직 공장에 우리가 지붕으로 많이 썼던 게 톱날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톱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지붕을 톱날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톱날처럼 이렇게 지붕을 하게 되면 이 경사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직으로 딱 세우는 있죠? 여기에 창을 둔 겁니다. 여기에다가 북쪽으로 있죠? 여기에다 창문을 둔 거에다가 창문을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되, 그러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남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비추니까 직사일광이 건물 내로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만들었던 데가 톱날 지붕인데, 그래서 보통 방직 공장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에 인공 조명하면서 실내 조도 분포를 균일하게 쓰는 것이 방직 공장에 톱날 지붕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뭐 요새 이제 평지붕 많이 하죠? 아파트나 빌딩에 평지붕 형태 해가지고 옥상 정문화 만들죠? 자, 뭐 간단히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판이 있기 이런 데는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쉽게 금속판은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금속 관련된 물매가 2분의 1이 있고 4분의 1이 있고, 금속 절판이 50분의 1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속은 주의할 거 이것만 조금 주의하면 됩니다. 자, 종류가 다른 금속을 갖다가 이제 접합했을 때 이온화 경향 차이에서 금속이 부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연판하고 동판을 갖다가 접촉하게 되면 아연판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통 공사를 하는데, 첨화 홈통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판으로 공사했는데 깔때기 홈통을 예를 들어서 연결 홈통인 깔때기 홈통을 예를 들어서 아연판으로 공사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 177페이지 보면 홈통 공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낸 데가 1절 바로 개요 부분이고, 그 다음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양쪽에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4 홈통 공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 홈통 공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붕에 이제 비가 내렸을 때 이 물을 안전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홈통 공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홈통 공사는 뭐 17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홈통 공사가 있죠. 그러면 처마에 설치한다고 해서 보통 처마 홈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이걸 처마라고 하죠. 이렇게 있으면 벽이 이렇게 내려갈 겁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제 처마라고 할까 합니까? 그러면 처마에 설치한다 해서 무슨 홈통? 처마 홈통이죠. 여기 이제 처마 홈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마에 쭉 가는 거죠. 연속해서. 이게 이제 수평 홈통인 처마 홈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마 홈통은 수평 홈통입니다.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직 홈통인 선홈통이 있으면 선홈통. 선홈통은 수직홈통이 있습니다. 수직홈통. 수직홈통이 있습니다. 수직홈통. 그리고 이거죠. 여기 이제 이걸 연결해 줘야 될 연결하는 홈통이 필요할 겁니까? 그게 이제 깔때기 홈통, 연결 홈통이. 그럼 이렇게 해서 경사지기에서 여기에다 이제 꽂아 넣겠죠. 그래서 이 깔때기 홈통이 있어요. 깔때기 홈통이죠. 연결 홈통이 깔때기 홈통. 그래서 이 깔때기 홈통을 우리가 이거는 경사 홈통이 되는 겁니다. 경사 홈통이 있고,
그리고 여기 마무리를 좋게 하게 장식 목적과 유수 방향 전환이나 넘처럼 그래서 여기에 장식 홈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장식 홈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밑부분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 이제 지표면이면 여기 낙수 바지가 이렇게 설치가 됐었으면 옛날에 낙수물을 받는 낙수 바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자, 이 선홈통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45도 꺾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때 이것을 이제 홈통 거리 가지고 선홈통 거리 가지고 이 벽면에 고정을 이렇게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홈통 다 날아가겠죠?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벽면에다 고정을 시켜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홈통 거리가 있는 거죠. 선홈통 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홈통 공사는 이렇게 공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자 이게 지붕틀이잖아요. 내려가는 순서. 이게 처마, 깔때기, 장식, 선홈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이제 많이 출제가 됐는데 현재도 아직 안 나온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 부분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시방서에서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시방서 기준이에요. 시방서 기준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작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점 있는 그걸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페이지 178페이지 3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첨화홈통 제작 시 단위 길이가 2,400에서 3,000m 이내로 제작 설치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의 길이는 다르잖아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평 홈통 길이를 거기에 좀 여유롭게 맞추기 위해서 2,400에서 3,000m 이내로 제작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선홈통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179페이지 선홈통은 수직이다 보니까 있죠. 그래서 보통 선홈통 최장 길이는 3,000mm, 3m입니다. 이하로 최장 길이라고 나와요. 선홈통은 최장 길이고요. 그런데 이 첨화홈통은 수평으로 가는 홈통이다 보니까 단위 길이로 나옵니다. 2,400에서 3,000mm. 그럼 2.4m에서 3m 사이로 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7번에 첨화홈통의 폭은 최소 100mm 이상으로 해라. 자, 이거는 이겁니다. 첨화홈통 제작을 할 때 자, 반원형 가지고 설명해줘요.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옆으로 쭉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홈통이 수평 홈통이니까. 그럼 이때 최소한 이 폭이 100m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00mm 이상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이 폭비가 4다는 거예요. 넓이가. 그래서 깊이비보다 깊이가 3의 비율로 제작을 하자는 겁니다. 이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뭐 이 금속 가지고 이 홈통을 제작하면 이 끝부분에 강기를 해줘야 돼요. 이래야지 다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홈통이 강해져요. 그 강도가 좋아집니다. 굴절 같은 게 덜 돼요. 그래서 이 강기 할 때는 안강기로 하셔야 됩니다. 안강기. 바깥쪽으로 강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안강기로 제작이 돼 주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첨화홈통의 신축이면 매 15m 간격으로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겁니다. 짧은 주택이나 이런 데는 신축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창고같이 길게 혹시 만들면 그때 얘가 금속판이 겨울에 하고 여름에 온도 차이에서 신축 팽창을 할까 합니까? 그걸 어느 정도 흡수해 주기 위해서 신축 위험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15m 혹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축 위험 사이에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은 뭐 기출을 했습니다. 첨화홈통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가지면 돼요. 옛날은 근데 이것이 몇백 분의 몇 이렇게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몇 분에 몇이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가지고 언급을 했죠. 첨화홈통 이연보는 겹친 부는 최소한 30mm 이상 서로 겹쳐주자 이겁니다. 겹쳐주면서 이때 연결철물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때 최소한 최대가 50mm 이하로 간격을 좁게 해주자는 겁니다. 50mm 이하로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179배의 선홈통. 선홈통 개념은 우리가 출제할 수 있는 게 1번하고 자 4번이 중요한데 이 두 개는 이미 냈어요. 1번, 4번. 나머지 간략히 봐두면 되나요? 자, 선홈통 수직홈통으로서 최장 길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최장이 3000mm 이하로 제작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4번 개념은 다름 아닌 이겁니다. 자, 벽면에 이격시계라게 벽이 있을 때, 여기에 벽이잖아요. 이 벽면일 때, 자, 이걸 이격시계라는 겁니다. 30mm 이상 이격시계라, 밀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mm 이상 이격시키는 것은 소음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물이 내려가면 그것이 벽면으로 소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최소한 30mm 이상 이격을 지켜서 소음 전달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만약 이걸 밀착시키면 소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30mm 이상 이격시키자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선홈통 거리는 설정 상하단 여기 아래 위 200mm 떨어뜨려서 이 덩거리 같은 거리로 가자는 게 선홈통 거리는 같은 거리. 그래서 이게 1500mm 1.5m다 이겁니다. 같은 거리로 다 1500mm 1.5m 간격으로 가자는 걸 덩거리로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홈통 거리 형태는 선홈통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을 해야 돼요. 자, 선홈통은 둔 건데 홈통 거리는 사각형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홈통은 사각형인데 막 이렇게 단면 형태로 일치하는 걸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선홈통 하부는 배수 45도 건물 바깥쪽으로 행해야 되죠. 이 45도 경사로 해서 건물 바깥쪽으로 행하도록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 자 4번의 장식홈통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장식홈통이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장식홈통이. 그래서 장식홈통의 목적은 어쨌든 장식 맞죠? 장식 목적. 그리고 넘쳐 흐름 방지. 그리고 우수 또는 유수라고, 그죠? 우수라고, 뭐 실제 물이 우수잖아요. 또는 뭐 유수라고, 물의 흐름 해서, 유수라고 쓰는 분도 있을 거고, 유수의 방향전환, 뭐 유수 또는 우수라고 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전환 개념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장식홈통은 사람으로 넥타이라 생각하십시오. 그 접합은 10mm 내외로 그물접기, 이렇게 가마접기로 한다는 게 가마접기, 그물접기.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작은 것은 납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납땜. 그럼 왜 납땜을 하는가 하면 그물접기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1번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나오게 되면. 꼭 기억해 두시고, 원칙이 그물접기고 작은 것은 납땜입니다. 납땜하는 이유는 작은 것은 그물접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밑창의 꼬지홈통의 조짐못은 납 형태로 된 못으로서 탁 때리면 못이 퍼지는 거예요. 퍼집니다. 그래서 조짐못으로 조지고 납땜해서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0mm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 5번에 첨화 물바지 홈통 및 홈통 연결관 해놨죠. 홈통 연결관이 사실 깔때기 홈통이잖아요. 그래서 1번에 해놨죠.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재료로 사용해야 되죠. 자, 선홈통하고 자, 이 깔때기 홈통하고 재료가 다르면 안 되죠. 부식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료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이쪽 181페이지 3번에 보시면 첨화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이 겹친 길은 최소 100mm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상 이겁니다.
선홈통에 깔때기 홈통도 연결관도 끼워 넣고 이제 장식 홈통도 이 안에다 꽂아 넣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 넣기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둘 다 선홈통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알아두실 것이 자, 장식 홈통은 60mm 이상이고요. 그리고 연결관은 깔때기 홈통 얼마다? 100mm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된다. 잘 모르시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옷 입었을 제가 와이셔츠 입으면 런닝도 밑으로 꽂아 넣고 와이셔츠도 꽂아 넣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60mm고 하나는 100mm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3번 가지고 최소 100mm 이상인데 50mm가 장난쳐서 한번 시험을 냈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2페이지 방수 및 방석 공사와 관련돼서 먼저 재료에 따른 방수 공사가 나오죠. 자, 이 재료에 따른 방수 공사 용어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시험이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조금 대비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썼던 것은 종합문제 지문 형태만 언급이 됐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응용해서 지문을 썼었던 겁니다. 2번 썼습니다. 딱 2번. 지문만. 바로 뭔가 하면 7번에 멤브레인 방수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테스트한 거하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14번에 복합형 방수청 이거 가지고 언급을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준비를 조금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험은 여기서 자주 아마 낼 겁니다. 그러면 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무엇이냐? 그거 위주로만 좀 공부를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4번에 논워킹 조인트 있죠? 이거 기억하시고 무브먼트가 움직임이 무브먼트입니다. 자, 생기지 않거나 발생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가 논워킹 조인트입니다. 거의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83의 17번 3면 접착이에요. 마주보는 두 면하고 줄눈 바닥까지 접착한 3면 접착 줄눈 구조가 3면 접착이 논워킹 조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워킹 조인트가 나오죠. 워킹 조인트는 13번 나오죠. 무브먼트 큰 조인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큰 조인트죠. 그러면 그것이 16번 이면 접착이에요. 마주보는 두 면만 접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죠. 우리도 이거죠. 양쪽 팔만 이렇게 잡게 되면 발이 나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도 묶게 되면 못 움직이죠. 움직임 거의 없죠. 요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거의 적죠.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논워킹은 3면, 세자죠. 워킹은 2자죠. 2면.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마스킹 테이프 알아두시면 된다. 자,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 바탕재 오염 방지 외에 줄눈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감하는 테이프죠. 이게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여러분들 공사하거나 이럴 때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서 공사하시면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맞죠? 쉽게 어떻게 됩니까? 마스킹 테이프 딱 바르고 나서 뭐 칠을 하든지 뭐 작업하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테이프 딱 떼내면 깔끔하잖아요. 그게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9번에 백업제하고 그 다음에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11번에 본드 브레이크. 자, 그래서 이제 백업제는 실링제를 자, 그 해놨죠. 정의 간단히 해서 백업제는 실링제의 줄눈 깊이를 소정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재료가 무엇이다? 백업제죠. 그래서 백업제하고 혼돈하지 않도록만 정확히 해도 된다. 본드 브레이크하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서 비교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입니다. 자, 백업제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겁니다. 우리가 건축물의 외부 공사를 무엇을 하게 됩니까? 외부 공사를 조립을 하잖아요. 조립을 하다 보니까 실링 공사를 해야 되는 줄눈 처리, 방수 처리 해야 되죠.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 너무 줄눈이 깊게 되면 실링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리콘이. 그래서 이걸 안에 충전하는 재료가 백업제입니다. 이 정도까지. 다른 재료 충전하는 게 여기. 이 백업제를 넣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링제 여기만 충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줄눈이 안 깊네.
마감 재료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줄눈 바닥에다 테이프만 바른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본드 브레이크고. 자,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백업제를 사용하든 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든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드 브레이크는 실링제가 바탕제에 접착되지 않죠.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는 본드 브레이크고요. 줄눈 바닥에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사실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의 사용 목적은 워킹 조인트를 만들기 위해서요. 워킹 조인트. 그래서 논워킹 조인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줄눈 바닥에 실링제에 접착되면 논워킹 조인트가 되잖아요. 워킹 조인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7번에 멤브레인 방수가 나오네. 멤브레인 방수. 자, 멤브레인 방수는 피막 방수라고 하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청이나,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방수청이나 방수, 그리고 뭐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그리고 이건데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나, 그리고 도막 방수 종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멤브레인 방수에 얇은 불침투성의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나 시트 단어나 도막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멤브레인 방수예요. 멤브레인 방수. 그래서 24회 시험 때 아스팔트 방수, 멤브레인 방수의 일종이다, 이렇게 지문이 언급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멤브레인 방수 가지고 시험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멤브레인 방수를 모두 고르세요. 또 아니면 다음 중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12번에 실링제 나오죠.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의 줄눈이죠. 줄눈이 생기면 조인트가 발생하죠. 그게 충전해서 쌓는 재료죠. 충전. 그래서 여러분들 실리콘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거기 부정형 재료다 기억하세요? 부정형. 액체 상태로 주입하는 거잖아요. 부정형. 정형이 아닌 부정형이다. 실리콘 쏘면 액성으로 들어가죠. 그것이 이제 굳어서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형 재료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복합형 방수가 나오네. 복합형 방수청은 항상 시트계하고 도막계만 돼요. 다른 종류의 방수 재료가 나오면 그 지문은 틀립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재료가 돼야 된다? 시트계하고 도막계만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물매와 배수와의 관계에서 보시면 이거죠. 지붕 슬래브나 실내 바닥 등의 현장 타설 콘크리트나 그 콘크리트 평판형 뭐 등등 나오죠. 방수층 보호 마감이 있을 때는 물매를 10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 마감을 안 하거나 도료 마감으로 우리가 할 때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쉽게 이겁니다. 물매는 분모 수치가 작아지면 경사가 더 심해지는 거죠. 분모 수치가 커질수록 완만한 경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수 바탕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험에 유일하게 지문냈던 것이 184페이지 그 2번의 바탕 형상에서 3번의 오목모서리가 가지고 유일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비하실 것이 한 두세 개 정도 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바탕 형상에서 3번에 보시면 오목모서리 있죠? 그래서 오목모서리 부분은 우리가 아스팔트 방수하고 이외 방수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형으로 합니다. 오목모서리 부분을.
삼각형으로 하고 이외의 방수, 아스팔트 이외의 방수는 다 직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직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목모서리 부분은 자, 그럼 아스팔트 방수는 왜 삼각형으로 가는가 하면요.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입니다, 얘가. 이게 다층 방수입니다. 여러 층입니다. 8층, 10층 이렇게 합니다. 여러 겹으로 공사하는 거예요. 여러 겹으로. 유일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직각으로 꺾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다. 여기에 꺾임이죠. 힘들어요. 공사하기 힘들고 꺾여서 누수가 될 수도 있어요. 모르면 이거 기억하면 된다. 오늘 집에 가서 자 바지를 6개에서 8개, 10개 껴보고 구부려봐야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안 되겠죠? 할 수 있으면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 됩니다. 바지 입어. 그럼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처리한다는 게 이렇게 둔각으로 하자는 거예요. 직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둔각으로 처리해 주자. 이게 삼각형으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직각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볼록모션 가급시 딱 모든 방수와 똑같다. 완만하게 면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3번에 방수 시공 직전에 바탕 상태가 있죠. 1번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조를 전제로 할 때 나오죠. 건조를 전제로 하게 되면 이때는 함수 상태가 얼마가 돼야 된다? 바탕하면 8%입니다. 이게 바뀌었죠? 함수 상태가 8%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8%. 8%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수분 상태를 할 때는 바탕함수율이 30%가 되죠.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두면 된다.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와 같은 거죠. 이런 것은 30% 이하가 되주면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아스팔트 방수나 시트 방수나 토막 방수 이런 경우는 8% 이하가 돼야 된다는 점을 자 유념 깊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스팔트 방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